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요한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코에이터스 대표 송민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소셜벤처 이너스쿨에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면서 이제 소셜벤처의 어떤 한 사례를 저희가 좀 얘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어떻게 해서 이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대학생 때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대학생 때 사회 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대학 동아리에서 이제 학교 학생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프로젝트성으로 시작을 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창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제 주로 여러 가지 물론 문제 해결 방법론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완벽하게 이거를 따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도 이제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좀 적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제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에 대해서 명확히 계속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좀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은 그 총 5가지 정도의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공감, 문제 정의, 아이디어 도출, 시제품 제작, 평가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는 되게 엠파시라고 하는 공감 부분에 되게 많이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빠르게 시제품을 제작을 해서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피드백을 받아서 그걸 보완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강조를 해서 제가 저희의 지금까지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이제 청각장애인분들의 일자리 문제였는데요. 국내 청각장애인분들의 취업률은 약 37%로 상당히 낮은 취업률을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신 분들도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 이제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73%나 됩니다. 국내 청각장애인분들 수가 그 한국에서 2번째로 많은 장애인 분류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낮은 취업률과 이렇게 한정된 취업 분포를 저희가 통계로 보고 상당히 가슴이 아팠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사회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통계 자료를 통해서 먼저 처음에 접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을 만났을 때 이러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 상황으로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많은 분들을 좀 만나 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은 이제 주로 저희가 수화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좀 생각을 하지만 이제 수화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입모양을 보고 소통하는 이제 구화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그러한 다양한 청각장애인 분들과 처음에 되게 많이 만났어요. 뭐 협회를 통해서 만나기도 했고요, 또는 복지관을 통해서 만나기도 했고, 이렇게 계속 방문을 해가지고 지금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또는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청각장애인 분들 몇 명이나 계신지, 그렇다면 그분들은 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그렇다면 현재 그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질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계속 이분들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겪고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어요. 청각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선택 폭이 부재하다. 즉 대부분 이제 앞서 통계상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뭐 자동차 범퍼를 조립한다라든가 공장 생산직에서 일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단순 노무직에 물론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이제 다른 직업을 좀 선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그 중에 되게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간혹 화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신데, 그렇다면 다른 분들은 운수업에 대한 어떤 니즈가 어떨까라는 부분이 궁금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계속 물어보니까 운수업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생각보다 높았고, 기존에 이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바리스타로 양성하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화물 운전을 하시는 분들 또는 택배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택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갖다 놓고 택배 물건을 갖다 놓고 나서 이제 그 고객분들에게 이제 문자로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전화 통화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 왜냐면 이제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존재했을 뿐더러 이제 뭐 버스나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객과 의사소통이라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들이 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사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우선 일본에서는 이제 청각장애인분이 버스 운전을 한 경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일부 사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되게 관심 있게 봤고 되게 좀 큰 인사이트를 얻었던 부분은 우버라는 이제 회사에서 물론 우버가 청각장애인분들 직접 고용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 우버가 콜 앱을 통해서 이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청각장애인 드라이버들이 그 드라이버로 등록을 하고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행을 하는데 이제 목적지는 앱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승객들이 하니까 그 이제 기사분들이 그걸 확인하고 이제 가기는 하지만 저희가 택시를 탈 때 물론 목적지만 이야기하는 걸로도 충분할 수는 있지만 간혹 이제 여름 같은 때 이제 에어컨을 켜주세요 또는 뭐 창문이 내려가 있으면 창문 좀 닫아주세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이제 주로 종이에 글을 써서 목적지를 전달하는 필담 형식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러면은 왜 청각장애인 분들이 택시 운전을 할 수 없을까? 지금까지 왜 사례가 없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목적지를 전달하는 부분에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콜 앱뿐만 아니라 길에서 잡는 사람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제 필담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 택시를 탑승하게 되면 이제 빨리빨리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운행하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그거를 좀 IT 기술로 옮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택시 업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한국 법인 택시 회사들은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회사마다 그 면허권, 즉 그 몇 대를 이제 최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면허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50%, 진짜 안 좋은 회사들은 30~40%까지 이렇게 이제 차가 있어도 굴리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운전기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시장 기회를 처음에 포착을 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버의 사례를 좀 더 잘 들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16년에 이미 6,000명의 청각장애인 분들이 택시 운전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보다 작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300명 정도의 청각장애인 분들이 택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미션을 세우고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청각장애인 분들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시작을 해서 청각장애인 분들이 더 다양한 직업군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이제 택시 운전기사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열어주는 이러한 미션을 세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요한 택시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택시 안에 태블릿 PC 2대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 PC 안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구동이 될 거고요. 뒷자리 승객석에 한 대가 있고 앞자리 기사석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은 음성인식 또는 손으로 쓰기, 키보드로 쓰기 등의 방식으로 목적지를 기사님께 전달하게 되고요. 기사님은
승객이 전달해준 목적지나 또는 메시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메시지들을 확인하시고 그대로 운행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콜앱 택시를 사용할 때 이제 그 지도에 정확히 위치를 찍고 이제 여기로 가주세요라고 이제 앱을 통해서 전달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한 기능까지 해가지고 총 4가지 방식으로 이제 그 승객분들이 고요한 택시에 탑승을 하셨을 때 이제 가실 수 있게끔, 그 목적지를 전달하실 수 있게끔, 네, 그렇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영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기사님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태블릿에 원하는 목적지를 입력해주세요. 다산초등학교. 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이 승객과 소통을 하고 택시 운전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제 저희 분이 이제 저희 고요한 택시 기사님이신데요. 이렇게 차량 외관에 경기도,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저렇게 저희 로고를 부착을 해서 고요한 택시임을 승객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좀 저희가 중요시 여겼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프로토타이핑 과정인데요. 저희가 앞서 설명했던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뭔가 기획을 하고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2가지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제가 청각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분들이 운전할 때 겪는 또는 저희 기기를 사용할 때 겪을 수 있는 어떤 위험성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많이 테스트를 해봤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한계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저희가 택시업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관계자분들을 통해서 뭐 승객 또는 저희가 주변 친구들에게 이제 물음을 통해서 택시를 탔을 때 주로 어떤 말들을 주로 하고 그리고 뭐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이제 저희가 나름 그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케이스 즉 모든 케이스들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협회 그리고 택시 회사 등을 찾아가면서 이제 저희랑 이제 연관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찾아가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이 추가됐으면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요구사항으로 정의를 해서 이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한번 가서 또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 몇 개월 동안 반복을 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능들이 좀 나왔을 때 저희가 기능들이 탑재된 요즘 이제 MVP 모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국말로 얘기하자면 이제 되게 최소화된 기능이 들어간 어떤 프로토타입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제 제작을 해서 이제 청각장애인분들 5분과 함께 이제 실제로 그분들 차량 안에 이제 저희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저희가 승객이 돼서 혹은 이제 저희 말고 주변에 다른 분들이 승객이 돼가지고 그렇게 필드 테스팅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역시 또 계속 수정을 이제 하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속 제작을 해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협회 관련 협회라든가 이런 것들과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